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제1회 환경선교주일 연합예배를 드리고 기후위기 시대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녹색교회, 녹색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다짐했습니다. 백석대학교가 글로벌 인재양성 비전의 실현을 위한 첫걸음으로 동남아시아 유학생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전진기지를 마련했습니다. BU 글로벌 에듀케이션 센터 개소 소식 전해드립니다. 매년 2천여 명 넘게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 청년.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CTS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환경선교주일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환경선교사역을 감리회 전교회로 확대하기 위해 교단 차원에서 처음으로 마련한 예배인데요. 참석자들은 기후위기 시대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교회의 사명을 다짐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환경선교주일 연합예배.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지구를 위한 어린이의 간절한 기도로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준 지구를 위해 이제는 우리가 지구에게 도움되는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원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아드립니다. 설교를 전한 감리회 중부연회 환경선교위원장 김영대 목사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잘 관리할 사명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며 환경 보전을 위한 교회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사람만이 아닌 이 모든 피조세계, 창조물이 다 기쁜 소식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연을 대할 때 이기적이고 제 욕심만 채우려는 지배자의 자세가 아니라 자연의 관리자, 청지기로서 자연을 잘 가꾸고 보살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연합예배는 환경선교사역을 감리회 전 교회로 확대하기 위해 교단 차원에서 처음으로 마련한 자리입니다. 감리회 선교국 환경선교위원회가 주최하고 생태목회연구소와 중부연회 환경선교위원회가 주관했습니다. 감리회는 또 지난 4월 선교 140주년 기념대회에서 150년을 향한 비전 선언문을 발표하고 하나님의 창조세계 보전을 위한 환경살림운동 전개와 매뉴얼 보급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축하 영상을 통해 전국의 감리교회가 지구를 아끼고 보존하는 일에 앞장서길 당부했습니다. 이날 예배에서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올해의 녹색교회에 선정된 감리교회 3곳에 포도나무 가지로 만든 십자가를 전달하고 생태목회와 친환경 활동에 힘써온 각 교회의 노력을 격려했습니다. 감리회 녹색교회는 지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41곳에 이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좀 실천하면서 앞으로 우리 감리교회의 이런 환경운동이 조금 더 이렇게 잘 모든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어서 잘 참여하는 그 성도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감리회 제1회 환경선교주일 연합예배는 창조세계를 사랑으로 돌보고 생태 정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창조세계의 회복을 위해 실천하는 녹색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선언문 낭독으로 마무리됐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글로벌 시대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국내 대학들이 국경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 활로를 잡고 있는데요. 백석대학교가 태국 치앙라이에 글로벌 교육의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백석대학교가 태국 치앙라이에 백석 글로벌 에듀케이션 센터를 개소하고 이를 주요 거점으로 삼아 글로벌 교육센터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개소식은 백석대 장종현 총장과 서울 백석학원 양병희 이사장, 현지 교육, 선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백석대 장종현 총장은 백석 글로벌 교육센터는 한국과 태국의 교육문화 교류의 가교이자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인재 양성 플랫폼이라며 백석대는 이곳을 통해 한국어 교육과 예비대학 과정을 제공하고 K문화 콘텐츠 확산의 중심지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석대학교 글로벌 에듀케이션 센터는 단순히 교육시설이 아닙니다. 한국과 태국, 더 나아가 아시아와 세계를 잇는 문화와 인재 교류의 중심지,
그리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플랫폼으로 한국의 특성화된 콘텐츠를 태국에 알릴 수 있는 전초 기지가 될 것을 확실히 기대합니다. 백석 글로벌 교육센터는 단지 해외 캠퍼스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한국의 예비대학 과정과 K문화, K푸드, K아트 등 특화 콘텐츠를 제공하며 한국과 태국 청년 간의 인재교류를 실현할 복합 플랫폼으로 출범했습니다. 특히 치앙라이와 치앙마이 국제학교를 포함한 현지 교육기관 5곳과의 업무 협약을 기반으로 설립돼 학점 인정, 한국어 온라인 콘텐츠, 현지 유학생 상담 지원,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교류센터를 통해서 이 치앙라이 땅에 복음이 좀 더 교육적으로 전파되고 복음의 디딤돌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치앙라이 국제학교도 복음 위주의 교육을 강화하여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t will give our students an opportunity to explore further beyond what is in Thailand, but also explore Korean culture and the global community that is around it. We'd like to thank all of Baeksuk University for all the opportunities given to our students to become a global partner in the world. 한국 대학의 해외 진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지금 백석대학교는 이번 태국 진출을 시작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거점국과의 글로벌 교육센터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백석대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글로벌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또한 성령의 역사심과 인자심이 우리에게 순수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로벌 교육의 최전선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는 백석대학교. 사람다운 사람을 키운다는 교육 이념이 이제 세계 무대에서 꽃피우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아동 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에서 자라는 자립준비 청년. 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돼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여타 청년들보다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에서 매년 2천여 명 넘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홀로 사회에 나서는 지금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박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로 자취 3년 차인 청년 김단비 씨. 대학 졸업 후 숨 돌릴 틈도 없이 일자리를 찾아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남들처럼 부모의 그늘 아래 미래를 바라보며 차근차근 취업을 준비하고 싶지만 김단비 씨에겐 그조차 사치입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이기 때문입니다. 큰어머니, 큰아버지가 이제 저를 맡고 키워주셨는데 아무래도 그분들도 자녀가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취업 준비를 빨리 하려고 생각했어요. 최근 김단비 씨는 이랜드 재단에서 마련한 굴럭굿잡 아카데미를 통해 체계적으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들이 알맞은 진로를 설정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진로 취업 교육부터 현장 인턴십까지 단계별 교육을 경험하며 자립에 대한 자신감은 물론 자신만의 비전을 찾았습니다. 아예 처음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두렵기도 했는데 막상 나오시니까 저를 담당해 주시는 팀장님들도 너무 좋으시고 새롭게 알게 된 것들도 배우는 것들도 너무 많아서 앞으로도 무역이나 유통 관련해서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내가 왜 일을 해야 하는가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재능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하는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안정된 직장을 찾을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 덕분일까? 실제로 2023년 기준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에 비해 자립준비 청년들의 고용률은 10% 넘게 증가했습니다. 3년 사이 취업자 비율이 점차 상승한 건데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 개선과 함께 이랜드 재단 등 기업과 단체의 관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같은 조사에서 자살 생각을 해본 자립준비 청년의 비율은 절반에 이르며 전체 청년보다 크게 높은 현실입니다.
특히 자살 생각을 해본 이들이 그 주된 원인으로 경제적 문제라 답했던 과거와 달리 정신적 문제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심리상담과 정서적 지지가 병행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마음에 상처들이 있어요. 자살 시도도 하고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결국은 부모님들을 통해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잖아요. 무엇보다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지원이 개인을 넘어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이라며 이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데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자립준비 청년 사역은 가정회복 사역이다. 이 아이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만나고 건강하게 회복돼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이거는 악순환이 여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걸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해마다 보호시설을 떠나 홀로 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 청년만 약 2,500명. 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우리 사회는 물론 교회 공동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총연합회가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윤호균 목사는 한국교회가 부활신앙으로 다시 일어서는 일에 힘쓰자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임원 선거에서는 오범열, 김종우 대표총회장이 연임됐으며 신임 대표총회장에 윤호균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한국교회의 회복과 그리고 민족복음화, 그리고 특별히 2027년 평양 장대인 교회 성령 강림 120주년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한국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후 회칙 개정위원회를 조직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오는 6월 14일 퀴어 축제 반대를 위해 열리는 통합국민대회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제12회 시각장애인 가족 한마음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총 2,4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선 체육 경기, 체험 부스, 공개 오디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시각장애인은 물론 그 가족과 자원봉사자들이 서로의 차이를 넘어 화합하고 연대할 수 있는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2014년 처음 시작된 시각장애인 가족 한마음 축제는 지역사회 내 시각장애인 단체와 회원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열렸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이 최근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교회의 신앙 본질 회복을 강조하며 감리회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교인들의 헌금이 선교와 교육, 봉사와 나눔이 아닌 선거에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10월 입법의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감독회장에 취임한 김정석 목사는 최근까지 감리회 내 호남과 서울 등 11개 연회를 순회하며 선거법 개정안 등 교단 개혁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세계 오순절협회 사무총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제27차 세계 오순절대회 자문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사무총장에 이영훈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한국과 아시아 교회가 세계 복음화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령운동의 세계적 확산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섬길 것을 다짐했습니다. 각국의 오순절 지도자들이 모여 5년마다 개최하는 세계 오순절 대회는 올해 가서 제자 삼으라를 주제로 예배와 기도회 등을 진행했으며 전 세계 97개국 5,000명의 목회자와 성도가 참석했습니다. 예수 이야기를 담은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가 이병헌, 이한희 배우 등의 한국어 더빙으로 선보입니다. 한국형 애니메이션으로는 북미 최고 흥행을 기록한 킹 오브 킹스가 한국 개봉 한 달여를 앞둔 가운데 찰스 디킨스 역할의 배우 이병헌, 예수 역의 진선규 배우, 캐서린 디킨스와 마리아의 이한희 배우 등이 한국어 더빙에 나섭니다. 이외에도 차인표, 권오중 배우 등이 더빙 연기에 참여했습니다. 영국의 대표 작가 찰스 디킨스의 예수의 생애를 각색해 만든 한국형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는 한국 시각특수효과 업체인 모펙 스튜디오 장성호 대표가 10년간 연출하며 제작한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은 여행 등의 단기 체류 외국인을 제외하고 2024년 기준 200만 명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년 그 증가세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렇듯 다문화권으로 변해가는 한국 사회에서 이들의 자립을 도와왔던 한국교회, 오랜 시간 진행해온 사랑과 섬김의 사역에 의미 있는 첫 열매가 열렸습니다. 현장을 광주방송 신미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남 화순군 백아산 자락에 자리한 화순 송당교회. 어르신들만 계시던 산골 마을에 생각지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서로의 피부색과 언어의 낯섦도 잠시, 교회 구석구석을 함께 정리하며 어느새 손발이 척정 맞는 기쁨도 나눕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 친구들과 함께 물된동산 다문화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저희 센터의 비전은 예수님 믿고 변화된 외국인들이 다른 외국인들을 섬기고 또 다른 외국인들뿐만이 아니라 한국인들도 섬긴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화순 송당교회 수립 봉사활동엔 물된동산 다문화센터를 중심으로 모인 미국과 르완다, 우간다와 인도 국적의 원어민 교사와 유학생, 이주 여성 등이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일손이 부족해 엄두도 내기 힘들었던 예배당 흡음 아트보드와 벽지 교체, 교회 청소와 의자 니스칠 등을 도우며 화순 송단교회 서철훈 목사의 오랜 마음속 숙제를 함께 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또 그 실천하는 과정 속에 시골교회에 있는 송단교회를 방문해서 서로 나라도 다르지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으로 너무 감격스럽고 더할 말이 없는 그런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물된동산 다문화센터의 한국교회 첫 섬김 사역인 교회 수립 봉사활동은 10년 전 르완다에서 광주로 유학하러 와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연구교수로 자리 잡아가는 알폰소 씨가 따뜻한 정으로 손을 먼저 내밀어준 한국교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센터 가족들에게 먼저 제안한 사역이었습니다. 2년 동안 이 액티비티 플랜 했어요. 오늘 진짜 우리 스프링 오브 라이프 마카차 센터 너무 행복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외국인들이 한국인을 섬기자는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사실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정말 시골에는 초등학교가 이제 사라져가고 또 농촌에는 일할 사람들이 부족하고 저희 이주민 친구들이 기꺼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또 섬기고 너무나 기뻤고 국내 거주 이주민들이 이렇게 늘어나가는 시대에 꼭 이주민 센터나 이주민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낯선 손님이 아닌 우리와 일상을 함께하는 이웃이 된 이주민들. 한국교회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열어 손을 내민 이주민들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멋진 동행을 이뤄가길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신미정입니다. 전북 성시화운동본부가 세계 성시화 전북대회를 앞두고 군산 양문교회에서 준비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전북 성시화운동본부 김도경 대표회장은 세계 성시화 전국대회를 전북에서 유치하게 됐다며 이번 기회가 전북이 여호와께로 돌이키고 14개 시군에 지역본부를 세우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전북대회의 은혜로운 진행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며 고일곤 목사를 세계 성시화 전북대회 총괄위원장으로 위촉하고 각 위원장들을 임명했습니다. 세계 성시화 전북대회는 6월 19일부터 이틀간 남군산 교회에서 열리며 집회와 지도자 콘퍼런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동부지역 자립대상교회 선교대회가 포항중앙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총회 동반 목회 지원 사업의 지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동부지역의 교회 현황과 더불어 실질적인 목회 지원, 교회 자립을 위한 세부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내와 군 특수선교처 총무 문장옥 목사는 동반 성장을 위해 다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며 목회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구미 마마클럽이 지난 29일 구미 강동교회에서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발대식에서 순복음 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는 구미 마마클럽이 이 땅을 위해 합심해 기도함으로 하늘문을 여는 하나님의 큰 도구가 되길 바란다고 설교했습니다. 이어 비전 선포와 사명 선언문 낭독, 구미 지역 복음화와 다음 세대 부흥 등 5가지 주제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마마클럽은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어머니 연합 기도 운동으로 구미 마마클럽은 매월 셋째 주 연합 기도 모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았던 법무보호 대상자들을 위한 특별한 결혼식이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북지부협의회와 전북지부 운영위원회는 제26회 아름다운 동행 3인 3색 결혼식을 개최하고 경제적 이유로 결혼식을 미뤄온 보호 대상자 부부 3쌍에게 웨딩 촬영과 예식을 무료로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기존의 합동 형식 대신 각 부부가 개별 결혼식을 올렸으며 현장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박영진 전주지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부부들의 새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이 행사는 보호 대상자들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 주관으로 매년 열리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17쌍이 참여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1도,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3일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